첫 번째로 공통안전기술분과의 토의 결과 발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분과 간사이신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의 설주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공통안전기술분과 간사 설주은입니다. 공통안전기술분과 토의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안건이 내용이 다른 4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국내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심사할 때 안전성, 유효성의 확보를 위해서 표시 기재에 대한 사항을 심사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이 나오게 된 이유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시에 이제 표시 기재를 허가심사 시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의약품에 사용하도록 제한된 라벨링 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의약품 첨부문서 내용도 의약품 허가의 일부로 취급이 돼서 첨부문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의약품 외부 포장과 직접 포장 그리고 첨부문서 전단지 초안과 함께 허가 요청을 할 때 이제 허가 관할 당국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융복합 의료제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표시 기재의 가독성과 유효성을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유저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심사할 때 표시 기재에 대한 내용을 심사 내용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이제 자문 의견을 여쭈었고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FDA 같은 경우는 510K 완성본 라벨 이미지를 넣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가 되면 판매 후에 FDA 사이트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 EMA에서도 EMDR로 이제 바뀌면서 라벨링 규정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사용자가 이 IFU 첨부문서를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안에 정보를 게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메드에 등록된 것을 이제 제조업체가 캡처를 해서 판매업체가 캡처를 해서 증명을 하도록 전자화까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복합 의료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라벨링에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융복합 의료제품은 안전성이 중요해서 이렇게 표시 기재를 심사에 의무적으로 포함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기술문서 심사 수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얼마나 적용을 할지 레벨을 잘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비임상 임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문 의견을 이제 구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제안드리는 3년 동안 연구한 내용으로 제안드리는 융복합 의료제품 비임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의약품의 독성 시험이나 양리 시험, 그리고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의 시험이 모두 포함이 돼야 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같은 경우에 모두 포함이 돼야 하고, 각 시험의 상이한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완제품의 비임상 평가 시에도 주작용 구성 부분뿐만 아니라 보조작용 구성 부분도 적절하게 함께 평가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임상 시험 같은 경우 평가 변수는 그 주작용의 평가 요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되, 의약품 주작용 융복합 의료제품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의료기기 주작용 제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의 독성이나 약동학에 대한 평가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문 의견을 여쭌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조작용 의약품 구성 부분에 대한 독성 평가를 할 때, 비임상시험 설계를 할 때 임상시험의 투여 경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만약에 동물 모델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 비임상시험 설계가 임상시험 설계와 조금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임상의 투여 경로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품의 기허가 유무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특히 기허가가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른 타당한 자료로 가름이 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추가 항목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실험을 해주는 기관을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존 실험을 그대로 따라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융복합 의료 제품의 특성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논의를 해보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DA에 프리 서미션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 서미션은 권장이지만 사실상 미국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험 설계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을 제출을 하면 FDA에서 3, 4개월 정도 검토를 하고 이제 답변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런 사전 심사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이제 추가로 식약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기획 예산이나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심층 지원을 하는 형식이 가능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표시 기재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자문을 여쭈었는데요. 우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성 부분이 결합이 된 이후에도 각각의 규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표시 기재 기준은 각 구성 부분에 대한 그 1차적인 기준은 제품의 품목 허가, 주작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조적용 구성 부분에 대한 표시 기재 항목 중에서 전체 제품의 이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였고 이 방안에 대해서 이 전문가 위원님들께 이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이제 주작용에 따라서 의약품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 제품일 때 의료기기 보조작용의 구성 부분을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넣을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그 의료기기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 제품 마찬가지로 의약품 보조작용 구성 부분을 의료기기의 그 라벨링 규정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정리를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주작용인 경우에는 사실 의료기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촉 유무라든지 작용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봤을 때 반드시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 전체의 안전성을 위해서 의료기기의 제품 원재료를 알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제품일 때는 의약품의 원재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넣어야 할지 지금 제한된 내용이 적절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일치시켜서 라벨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융복합 의료 제품의 안전성 정보 수집 통합 방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이제 안건으로 구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제안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융복합 의료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 정보가 의약품 구성 부분과 의료기기 구성 부분이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은 이제 모든 안전 정보, 구성 부분의 안전 정보를 체계적이고 조정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료기기와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상호 참조 가능하도록 링크를 연결을 해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그러니까 단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중복 작업 같은 게 감소하기 때문에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안전성 프로필을 내가 한눈에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후자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별개로 관리하되 상호 참조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방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성 부분에 대한 규제 요건이 서로 상이할 때, 그리고 이미 구축된 별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의 의료 제품의 이제 특정 안전성 정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이제 효율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리고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기관 모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식약처로 이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수집된 정보나 관련 업무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 안전성 정보를 보고할 때 국제 표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 용어 사용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내 여건상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 절차와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되 융복합 의료제품 같은 경우는 구성 부분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런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참조 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그러니까 의약품 안전관리원이나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이 서로 협업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방안, 그리고 또 표준화된 코딩 시스템이나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일관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 이런 고려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DA에서도 이제 510K나 PMA 같은 이력 검색을 일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는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품목 코드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FDA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품목 코드로 검색을 했을 때 FDA가 해당 제품을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그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 트랙이 규정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로 상호 참조를 하는 방안이 적절하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안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토의 결과 발표.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의 한신웅 책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 협의체 분과 워크숍에서 미래대응 기술 분과 간사를 맡게 된 한신웅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미래대응 분과에서 이번 협의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 위험관리 기반 심사 기준의 제안, 그리고 이식형 생분해성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시 고려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그리고 세포치료제 기반 바이오인공 장기, 캡슐화된 바이오인공 췌장 중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위험관리 기반 심사 기준 제안에 대해서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주신 의견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복합 의료제품의 심사 시에 위험관리 기반 심사 기준 제안의 핵심 내용은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면서 일관된 품질을 영속 속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기존의 관리 기법으로 위험관리 기법을 채택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의 심사 시에, 그리고 심사 부서 간의 협력 시에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서와 보고서를 심사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제안하였고, 또 위험관리 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에는 의약품 구성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 구성 부분에 대한 서로 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정책 제안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호작용, 위험 프로파일 수립 시에 고려 사항으로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성 부분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핵심 품질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프로파일을 수립하고 심사 시에 평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네, 해당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문 의견은 질문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융복합 의료 제품의 안전성을 심사할 경우에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위험관리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위험관리 보고서에는 반드시 구성 부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분석, 평가, 통제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에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구성 부분 간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게 맞지만 심사 시에 평가를 주관 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필요 시에는 외부 전문가 풀을 활용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가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허가되기 전에 다 평가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보고서를 심사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그 위험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위험 관리에 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같은 부분을 유념해서 그렇게 이제 위험 관리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위험 관리 문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시판 후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심사부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책임 소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언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법령의 개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책임 소재를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위험관리 문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제한한 위험관리의 내용만 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부서가 그런 위험관리 체계에서 이제 제한한 위험 요인의 수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하여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촉진지원센터 등 외부 기관에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위험 관리에 대한 심사 업무를 조금 일부 분담해서 혹시 주관 부서에 좀 업무를 조금 분담을 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좋겠다라고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식형 생분해성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이식형 생분해성 융복합 의료 제품 개발 시에는 주로 약물, 그러니까 의약품 구성 부분이 되는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 근데 그 의약품 구성 부분이 케미컬일 수 있고 단백질 같은 생물학적 제제일 수 있고 그러한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약물과 관련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식 부위에 따라서 이식하는 부위의 특성상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물 구성 부분 외에 의료기기 구성 부분이 되는 생분해성 재료에 따라서 재료의 종류나 특성에 따른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분해와 최종 완제품의 분해와 독성 동태 연구 시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식형 생분해성 융복합 의료 제품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QBD를 도입하고 위험 관리 기반으로 제조 품질 관리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제안한 핵심 품질 특성은 연구된 내용은 이제 성상과 확인, 입자 크기, 다분산 지수, 제타 전이, 약물 캡슐화 효율, 약물 방출, 불순물, 수분 함량, 미생물학적 평가를 핵심 품질 특성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시험법의 예시와 내용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기술로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보고서를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심도 있는 의견을
이제 저희에게 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보다는 이제 서면 자문을 통해서 저희 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세포 치료제 기반 바이오 인공 장기의 가이드라인 안 개발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세포 치료제 특히나 이제 체내에 이식하게 되는 바이오 인공 췌장의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췌장 캡슐화된 바이오 췌장에 지금 아직 허가 진입이 제품의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제품의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져서 FDA 미국의 FDA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금 바이오 인공 췌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그 평가 기준을 조금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선행 연구가 제한되고 제품에 개발된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고하고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 이제 허가 심사 규제에 맞게 조금 바꿔서 그리고 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는데요. 이제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 전문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쭈었던 부분은 현재 제안된 가이드라인의 임상시험 내용 중에 설계 부분에서 이제 단일군 그리고 공개시험으로 안전성 유효성의 실질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췌도세포 주입 후에 관찰되는 주요 이점이 질병의 자발적인 경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군으로도 일형 당뇨 같은 이제 환자의 효능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판단의 결과이고, 실제로 FDA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군 공개 시험으로 안전성 유효성의 실질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를 지금 개발 중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여쭈었는데요. 그래서 단일군 공개 시험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일형 당뇨병 환자에 적용 가능한 표준 치료요법과 비교한 대조가 필요한지, 아니면 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에 대한 자문을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답변해 주시길, 췌도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일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 옵션이 없는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단일군 그리고 공개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 불가피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실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가능한 표준 치료요법이나 대조 시험의 설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반드시 단일군 공개 시험으로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못을 박는 거는 조금 성급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단일군과 공개 시험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일군과 공개 시험을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주관부서만의 판단 기준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런 설계 부분에 대한 내용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사항 외에 이제 별도로 주신 내용에는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두 부서에서 모든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이제 별도의 조직이 두 이제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식형 생분해성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허가 심사 연구 내용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식형 비분해성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근데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지만 체내 투입 후에 회수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는 제품군의 이제 허가 심사 시에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진행되었으면 한다라는 건의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대응 기술 분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법규제 분과의 토의 결과 발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간사이신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의 김미애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규제 기술분과 간사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연구교수 김미혜입니다. 먼저 법규제 분과는 16번 과제, 17번 과제 이제 두 개의 이제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관리 관련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동시 개정안 마련 연구에 대한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체계 법령 정비 방안의 마련 연구에 대한 토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3년차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16번 과제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동시 개정안 마련 연구라는 주제로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융복합 의료제품의 특성상 전통적인 의약품을 규제하는 약사법이라든지 의료기기법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에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에 대한 내용을 넣기에는 조금 법령 체계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 특별법 그 특별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를 드려서 저희가 이제 분과회의 자료로 이제 나눠 배부를 해드렸고요. 일단 이 과제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 규정과 동시사용 융복합 의료제품의 제한 요건을 제시한 최종적인 제안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요. 두 번째로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준의 근거라든지 구체화 규정, 그리고 보조작용 구성 부분의 자료 제출 근거 규정 및 면제 범위 구체화 규정에 대한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심사 면제 청구권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융복합 의료제품 특별법 최종안에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제안을 하면서 그 정의 규정 안에 융복합 의료제품을 단일체, 합포장, 동시사용 제품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특별법안을 이제 제시를 특별법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 동시사용과 같은 내용, 동시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좀 이 제한을 모든 동시사용 제품을 인정을 한다기보다는 제한 요건을 조금 마련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구체화 규정을 마련한 안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허가가 나와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동시 사용을 할 때 동시 사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제약사와 의료기기 사이의 계약 관계로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동시 사용 제품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는 좀 의문적인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단일체는 화학적으로 합쳐진 제품, 그리고 합포장 제품은 물리적으로 합쳐진 제품, 그리고 동시 사용은 각자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동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품 설명서에 동시 사용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허가의 관점에서 표시 기재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임상 계획 단계에서부터 특정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도록 이제 목적하고 개발이 된 제품에 한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군으로 조금 축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동시사용 제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일부 조금 과도한 적용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사용 제품은 융복합 의료제품 범위군에서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서면 자문으로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어떤 제품군까지 융복합 의료제품의 정의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준의 근거라든가 구체화 규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 제품이 주작용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되면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 트랙 중에 어느 한 개의 트랙을 타게 되는데, 만약에 융복합 의료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제품이 합쳐졌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조작용 구성 부분에 대해서 대한 그런 규제 체계를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제시를 했고요.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고시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규정이 나오기까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토의 시간이 매우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어서 이 하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 의견을 주시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게 이제 조금 용어와 관련된 문제인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한다라는 표현은, 검증이라는 거는 개발자가 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을 해서 그 검증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적합한 용어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요. 융복합 의료제품 보조작용 구성 부분의 자료 제출 근거 규정 및 면제 범위의 구체화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일단 융복합 의료제품을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조작용 구성 부분이 의약품인 경우와 의료기기인 경우로 나누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시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 법을 조금 많이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게 지금 민간식 의학 과제를 통해서 나오는 법 규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3년치의 그 민간식 의학 연구 결과의 연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통안전 기술 쪽에 이제 그 6번 과제와 이제 조금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그 연구와의 연결성 검토를 통해서 조금 작년에 제시했던 내용보다는 조금 변형된 내용의 제시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기허가를 받을 때 사용한 뭐 인허가증이라든가 승인받은 기술 문서라든가 각종 인허가 자료,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인정, 그러니까 저희가 저 설문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이전에 이제 실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게 아마 제조사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성 부분의 경우에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자료 면제가 불가하다라는,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조작용 구성 부분이 의약품인 경우에 그 의약품 품목 허가 허가 심사 규정상 자료 제출 의약품이나 계량 신약, 기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계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 의약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문으로 이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법문을 사용하면서 승인 제출 자료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승인이라는 용어는 약사법이라든가 의료기기법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우리 이제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에서는 허가, 인증, 신고 이런 세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약간 외국법을 번역을 하면서 나왔던 용어 오류는 조금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성 부분이 이제 기허가 유무라든가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출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제출 항목 중에 선행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 있거나 구성 부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인 단일 제품 기허가 심사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허가 또는 문헌 자료의 가름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허가 또는 문헌 자료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진행해서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16번 과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작용 구성 부분의 심사 면제 청구권의 근거 규정 및 구체화 규정에 대한 최종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식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허가 구성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또는 심사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안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 신청자가 기승인 구성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조작용 구성 부분에 대한 기허가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재량을 좀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이 자칫 규제기관의 그 재량을 너무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 그러니까는 뭐 자료 제출을 뭐 필요한 경우에 융복합 의료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 규정을 다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허가 심사 체계 법령 정비 방안에 관한 마련 연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는 이 첨가제와 융복합 의료제품 보조작용 구성 부분이 이제 혼동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 융복합 의료제품을 포함해서 합성의약, 생물학적 제제, 첨가제 등의 복합 성분으로 구성된 의료제품이 굉장히 다수 출시가 되고 있는데, 첨가제라는 게 양리 성분의 형상이라든가 안정성 유지, 환각, 미각 개선 등의 목적을 가진 치료, 진단, 처치, 예방 등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의약품 성분을 첨가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첨가제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의료기기 첨가제로 이제 취급이 되거나 의료기기로 취급이 되는 경우에 그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비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신체 및 동물 몸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독립한 의료제품으로 약물 전달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첨가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생물의약품의 원재료 성분으로 해당 제품과 일체를 주어서 주성분의 규제 결과를 이제 따르게 되는데, 첨가제 자체를 위한 별도의 규제 경로는 없습니다. 현재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리 성분과 함께 완제의약품 단위로 그냥 검증 대상이 될 뿐이고요. 반면에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의약품이라든지 생물학적 제재와 결합하는 경우에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분야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법상의 규제 체계가 이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신종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계량 신약 이상의 수준의 규제 경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 같은 게 이제 요구된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해서요. 현재 신종 첨가제 중에 다수는 실제로 약물이라든가 생물학적 제제 신체 내 전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 심사 규정상 첨가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유효 성분에 대한 이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유효 성분의 개념 확정에 따라서 첨가제의 범위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은 단순히 양리 성분의 전달 기능을 간접적으로 개선한 것에 불과한 첨가제와 양리 성분을 전달 수단으로 사용한 의료기기의 명확한 구분을 조금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이 그 의약품 안전규칙의 위임에 근거를 둔 그 의약품 식약처의 고시이기 때문에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에 근거를 둔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해서 사실상 법령으로 인정되는 법원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는 고시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상 첨가제의 범위와 융복합 민원 규정에서 설정하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조작용 구성 부분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복합기능 첨가제와 융복합 의료제품의 보조작용 의료기기의 구분을 위해서 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토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살짝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심사 규정의 유효 성분과 첨가제 관련 규정의 그 정의 규정이 조금 필요하다,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 법규제 토의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업화 분과의 토의 결과 발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간사이신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강철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술사업화분과 강철아 교수인데요. 저희는 사실 토론 거의 끝날 때까지 저희 참여해 주셨던 이제 전문위원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논의들을 어떻게 담아서 이 시간을 다 담아서 이제 전달을 할지는 좀 고민이긴 한데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사업화 분과의 주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의 사업이 이제 3년치가 이제 돼가고 있고, 그래서 기술사업화만의 그 과제가 아니라 전체 그 센터 3년치 사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 검토한 이후에 향후에 우리가 좀 보완할 과제가 더 뭐가 있을까? 특히나 융복합 의료제품 촉진 지원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융복합 의료제품 분야에서 그 산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개선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좀 다소 포괄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토대로 저희 그 분과위원님들과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논의 과정 중에서 나온 전반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제 우리가 허용 부의사장님이라든지 조원재 전무님 등 여러 그 전문가분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 분야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가이드라인든지 마련하긴 했으나 국제 표준이랄지 구체성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전제가 돼서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의식에 따라서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룰 세팅의 문제인데, 그럼 룰 세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융복합 의료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약품 주작용 융복합 의료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주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나 기준이 있는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작용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지 않다거나 굉장히 가볍게 처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보조작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조작의 경우에는 이제 주작용에서 이제 많은 심사를 하니까 이거는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좀 간소화하는 방향,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또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성되는 여러 가지 주작용 부분이나 그러니까 보조작용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규제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간결하게 또 명확하게 제시하는 룰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방향 설정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룰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이 그것을 기업이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본인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개발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업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기준이나 규제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신약개발조합의 이제 조원재 전무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 하자, 이런 취지의 또 제안을 주셨는데, 그 방법론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핵심적인 이슈, 융복합 의료제품 중에서 핵심적인 그 제품이라든지 그런 품목을 하나 딱 타겟을 정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이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룰 베이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작용 의약품이라든 의약품이 주작용인 경우에는 보조작용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좀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그걸 이제 명확하게 하는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위험관리 기법을 접목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또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룰을 만들 때 있어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또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사례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약품, 의료기기 이렇게 분리가 돼, 그러니까 그냥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만의 문제라면 그 있는 그 가이드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제 다만 그게 융합됐어요. 융복합돼서 화학적 물리적으로 융합됐을 때 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랄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 이게 처음 테스트해가지고 뭐 그런 기존에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례를 좀 축적해서 바로 일반 추상적인 일반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이런 사례를 축적해서 그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치는 그런 한 것이 필요하다는 이제 방법론을 제시해 준 사례가 있었고요. 반대로 아까는 이제 그 허영 전문님 같은 경우 허영 부회장님이나 일단은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의 기준을 또 이제 만들어 가자.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국제 공동 연구의 방식을 토대로 뭐 향후에 발전되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는 우리의 기준을 맞춰가는 그런 연구를 하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3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 중심의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분야의 연구를 좀 수행했었는데요.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만약에 센터 이후에는 이제 이런 민간 베이스의 어떤 연구 기관이라든지 그 민간 베이스의 주도 전문 연구 기관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은 대부분 그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력 양성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의약품 분야랄지 뭐 의료기기 분야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있었는데, 특히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은 이것이 이제 융복합된 분야이고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사실상 뭐 센터 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면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새로운 융복합 의료 제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 뭐 신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분야인데, 이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러 플랫폼이랄지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뭐 재직자 교육을 넘어서 차라리 융복합 의료 특성화 대학원이나 이런 것을 좀 정부 차원하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이걸 조금 우리 그 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자,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신 경우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윤택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또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신산업, 신기술이 접목된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 분야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수요 기반 신기술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글로벌 스탠드에 맞는 규제 그 정합성,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해 준다거나, 또 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창업이라든지 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업을 지원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또 이 의견 외에도 별도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또 메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저희 후속 과제랄지 오늘 새로 보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메일로 전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